최근 토트넘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오른쪽 라인에서 쿨루세프스키와 브레넌 존슨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먼저 선발로 기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토트넘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쿨루세프스키가 선발로 기용되고 있긴 하지만 쿨루세프스키는 기본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매우 명확한 선수죠. 특히나 쿨루세프스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첩성이 약간 떨어지고 직선적으로 측면을 활용하기에는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토트넘이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중앙 지역의 선수를 많이 배치시켜 놓고 상대 선수들을 가장 먼저 중앙으로 유인해 놓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 공간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쪽 측면에서 볼을 점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유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반대편 측면에 있는 공격수는 넓게 움직여주면서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때 토트넘이 방향 전환을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반대편에서 쿨루세프스키가 이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해줄 수만 있다면 측면 공간에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좋은 찬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쿨루세프스키가 반대편으로 전환이 됐을 때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직선적으로 빠르게 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볼을 끌고 올라가는 스피드가 약간 느리다 보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반대편에 쏠려 있다가 따라 나오면서 스피드가 따라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쿨루세프스키가 측면 공간을 넓게 써야 되는데 왼발을 쓰다 보니까 접고 들어오는 순간 이 넓은 공간을 오히려 쓰지 못하고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쿨루세프스키가 알아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지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토트넘이 한쪽 측면에서 볼을 점유하다가 상대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리니까 반대편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공간에는 쿨루세프스키가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쿨루세프스키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스피드만 조금 빠르다면 빠르게 볼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쿨루세프스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스피드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려 있다가 뛰어 올라왔을 때 쿨루세프스키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다가 상대 수비에게 스피드가 따라잡혔고, 여기서 쿨루세프스키가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느냐, 쿨루세프스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이 안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아까 나타났었던 이 넓은 측면 공간을 결국에는 활용을 못하는 거고,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오히려 쿨루세프스키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중앙에 밀집해서 수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쿨루세프스키가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상태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 쿨루세프스키가 치고 달리지도 못할 뿐더러 중앙으로 볼을 접고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측면 수비가 쿨루세프스키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쿨루세프스키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고 상대 수비가 쿨루세프스키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손흥민과 쿨루세프스키 사이에 발생했던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는 조금 더 밀집할 수 있는 전형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가 쿨루세프스키가 아니라 브레넌 존슨이었다면 이 측면 공간을 분명히 넓게 활용을 하면서 상대의 측면 공간을 분명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선수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교체로 투입됐을 때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 있을 때 아까와 똑같은 쿨루세프스키한테 만들어줬던 넓은 공간을 브레넌 존슨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브레넌 존슨이 볼을 받는 순간 이때 상대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에 요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공간을 브레넌 존슨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니까 이 공간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요, 브레넌 존슨이 여기서 이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 수비수와의 스피드 경쟁을 이겨내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아직 브레넌 존슨이 팀의 호흡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높은 크로스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계속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끌려나가면서 아까 발생했던 공간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공격수에게 브레넌 존슨이 컷백을 줄 수 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 컷백 전략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왔었죠. 토트넘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상대 수비수들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반대편에 뛰어나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워낙에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 침투가 상대 수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패스가 약간 긴 듯 싶었는데 이 패스를 브레넌 존슨이 빠르게 뛰어가서 잡아내요. 상대 수비수가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죠. 물론 이게 아슬아슬하게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브레넌 존슨을 영입하면서 쿨루셉스키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쿨루셉스키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체력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압박에 대한 위치 선정과 움직임을 잘 가져가요. 예를 들면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할 때 압박을 하는 장면이 있죠. 한쪽 측면을 막아주는 이러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막으면서 반대편 측면 공간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팀이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이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모여드는데 그 순간 가장 멀리 있는 쿨루셉스키가 적절하게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그래야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 수비를 둘러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쿨루셉스키가 이렇게 측면 지역으로 넓게 퍼져 있다가 반대편 측면 공간에 압박이 시작될 때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와서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너무나 수행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압박을 할 때 좋은 찬스가 많이 나오는 게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키퍼의 왼쪽 측면을 막을 때예요. 그러면서 상대 골키퍼가 오른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쿨루셉스키가 이렇게 달려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압박 전형을 너무나 잘 만들어주니까 이 지역에서 토트넘이 수준 높은 압박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지쳐있거나 압박 타이밍이 늦어서 전방에서 압박을 못할 때 쿨루셉스키가 대신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수행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쿨루셉스키가 90분 내내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도 있고, 그리고 압박에 대한 위치 선정도 매우 좋고, 그리고 부지런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전방에 있지 않고 약간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압박을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이 해야 하는 압박을 전방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의 수비수가 백패스를 보내줬는데 쿨루셉스키가 이 압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몰아넣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한 명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한 선수가 비니까 그 순간 쿨루셉스키가 빠르게 이 선수에게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워낙에 부지런하게 달려들다 보니까 압박의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쿨루셉스키가 손흥민 옆에서 수비수 한 명을 또 압박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도 상대 선수들을 한 명씩 마크하면서 상대 수비수가 패스를 전개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체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104분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상대 수비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역전을 당해서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패스를 보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이렇게 달려드니까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수비수가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쿨루셉스키의 압박에 가로막혀서 순간적으로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주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처럼 쿨루셉스키가 약간 부진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도 쿨루셉스키를 빼지 않고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솔로몬이나 손흥민을 뺀 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압박적인 부분에서 쿨루셉스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의 부족한 스피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토트넘이 쿨루셉스키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라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중앙 지역에 있었던 사르나 포로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측면 공격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 것이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아무래도 이 오른쪽 라인에서는 왼발을 쓰는 유일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로라던가 사르 그리고 쿨루셉스키 대신에 브레넌 존슨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 라인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올라가는 패스가 모두 다 오른발로 감겨 들어가는 패스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있다면 쿨루셉스키는 왼발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의 질이 다양해지기도 하고 상대 수비가 예측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발을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방향 전환에 있어서도 브레넌 존슨보다는 쿨루셉스키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오른쪽 라인의 브레넌 존슨이나 쿨루셉스키 어떤 한 명의 선수를 주전으로 정해놓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두 선수를 로테이션 시켜주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나 싶거든요.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가 필요할 때는 오른쪽 라인의 브레넌 존슨을 써보고 쿨루셉스키의 전방 압박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로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패스들이 필요할 때는 쿨루셉스키를 쓰고 일단 두 선수의 특성 자체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치르는데 분명히 오른쪽 라인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